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무인기 사건의 간부들도 의구심. 왜 한참 뒤 발표하나? 노동자 강제 출국당했다. 북중 간 이상기류 가시와? 천장 뚫린 북한 시장 쌀값 1kg에 7,000원 돌파 역대 최고치. 북한 특수부대 폭풍군단, 러시아의 파병 우크라전 참전,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 체제 신설, 한미일 주도로 11개국 참여.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무인기 사건의 간부들도 의구심. 왜 한참 뒤 발표하나? 북한 당국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당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상 강연을 실시했는데 내부에서 이때 활용된 강연 자료의 내용을 두고 날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14일 오전 중앙당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상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강연에 쓰인 강연 자료는 문서로 인쇄돼 배포된 것이 아니라 8장에서 10장 정도 되는 시청각 자료로 제작돼 간부들이 시청하게 했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에는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발견된 시점을 비롯해 당국이 이를 포착한 정황 등이 담겨 있었고, 이는 이미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무인기에서 살포된 전단을 직접 발견해 이를 신고한 평양 주민의 사례가 강연 자료에 담겼다는 점입니다. 실제 자료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인근에 위치한 만수대동상 관리소 관리원 2명이 새벽 청소를 하다가 잔디밭에 떨어져 있는 삐라를 발견해 신고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의 신원이 비교적 자세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연은 적들이 삐라가 아니고 위험한 다른 수단을 혁명해 수뇌부에 떨어뜨렸으면 그 얼마나 끔찍한 후과가 초래됐겠냐며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강연이 끝난 후 일부 간부들은 만수대동상 관리소와 연관 기관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이 외에도 평양 시내에서 전단을 직접 발견한 사람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만수대동상 관리소와 관련자가 전단을 발견해 신고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면서 무인기 사건에 대한 간부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일부 간부들은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노동당 청사 상공을 활보했다면 곧바로 군태세를 취해야지 왜 처음 무인기를 발견하고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발표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적군의 소행이면 군대가 나서야지 왜 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냐는 등의 반응도 보이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노동자 강제 출국당했다. 북중 간 이상기류 가시와? 중국에 체류 중이던 북한인 120여 명이 강제 출국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면서 북중 관계가 바짝 얼어붙었다는 전언입니다. 복수의 중국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한 복장회사에 소속돼 있던 120여 명의 북한 주민이 강제 출국 조치됐습니다. 이들 중 100여 명은 의류 가공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이며 10여 명은 이들을 관리하는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중국 측으로부터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날짜는 지난달 29일로 하루 만에 모두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게 소식통들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여성 노동자 A씨의 작업장 이탈이었습니다. 여성 노동자 A씨가 지난달 중순께 작업장을 이탈해 단둥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이 여성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인지력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A씨가 중국에 파견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중국에서 오랜 기간 폐쇄적인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장과 기숙사를 이탈한 뒤 하루가량 단둥 시내를 배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압록강 철교까지 걸어갔다가 다음날 단둥 시내에 있는 송도원이라는 북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A씨가 이 식당에 들어가 횡설수설하자 북한 식당 복무원들이 이를 보위부에 신고했고, 보위부가 그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가 소속돼 있던 복장회사가 중국 공안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중국 공안은 단둥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기록을 통해 A씨의 모든 행적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중국 공안은 A씨를 붙잡아 수사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A씨는 물론 그가 소속돼 있는 공장의 노동자와 관리 간부까지 전원을 강제 출국 조치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노동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해당 공장의 간부들까지 전원 추방 조치한 것이라며 북한 사람이 중국 시내를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은 치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도 크게 당황했다는 후문입니다. 이후 북한 영사관은 노동자를 관리하는 간부들을 소환해 지난 5일 긴급 총화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사관 관계자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다. 중국에 나와 있으니 중국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조선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추방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모두 깜짝 놀랐다며
중조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이라는 게 이번 일을 통해 확인된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천장 뚫린 북한 시장, 쌀값 1kg에 7,000원 돌파, 역대 최고치. 북한 시장 쌀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강도 해산시의 시장에서는 쌀 가격이 1kg에 북한 돈 7,000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북한 경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데일리NK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평양의 한 시장에서 쌀 1kg은 북한 돈 6,530원에 거래됐습니다. 2주 전 조사 당시 가격보다 2% 올라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시 시장의 쌀 가격도 평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13일 신의주 한 시장의 쌀 가격은 1kg에 6,580원으로 보름 전보다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지역 가운데 시장 쌀 가격이 가장 높았던 곳은 양강도 해산이었는데 13일 기준 쌀 가격이 7,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해산 쌀 가격이 1kg에 7,000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발생으로 지역이 봉쇄됐던 2021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시장 옥수수 가격도 여전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다소 등락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13일 평양의 한 시장에서 옥수수 1kg는 북한 돈 3,100원에 거래돼 직전 조사 때인 이달 1일 가격보다 1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신의주와 해산시장의 옥수수 가격은 다소 하락하면서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13일 기준 신의주와 해산의 옥수수 가격은 각각 3,120원, 3,200원으로 지난 1일보다 80원, 100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의주와 해산의 옥수수 가격은 9월 중순 이후 가격이 작은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3,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 사이에 햇옥수수가 시장에 공급되면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고 대체 식량의 영향으로 쌀 가격까지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들의 햇옥수수가 풀린 상태지만 옥수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량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난이 한층 심각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주식인 쌀과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근에는 쌀 소비를 줄이거나 옥수수가루를 채소와 함께 끓인 강냉이죽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주민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식통은 농촌에는 가을인데도 굶는 세대가 있을 정도라며 총을 든 군인들이 밤낮 창고를 지키고 있어 농장원들이 제 몫으로 한 줌이라도 나달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한 특수부대 폭풍군단, 러시아의 파병, 우크라전 참전.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했고 이미 일부는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의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면서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2,500명이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습니다.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국정원은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북한이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총 1만 2천여 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현재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센스크 등에 분산돼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입니다. 이들은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았으며 북한인과 용모가 유사한 시베리아 야쿠티아, 브라티아 지역 주민으로 위장한 가짜 신분증도 발급받았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참전 사실을 숨기려고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핵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긴급안보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의 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 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이 검토될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체제 신설, 한미일 주도로 11개국 참여.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해체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메커니즘이 한미일 3국 주도로 출범했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8개국 주한대사들은 이날 외교부에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MSMT는 한미일 3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는 정부 간 연합체입니다. MSMT는 전문가 패널과 달리 유엔의 울타리 밖에서 독립기구 형태로 활동하게 됩니다. MSMT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는 활동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제재위에 매년 2차례 보고서를 냈지만 MSMT는 보고서 작성 주기와 횟수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 이슈 분야별로 수시로 상세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발간된 보고서는 대외에 공개하고 안보리 내에서의 회람과 공개 브리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MSMT는 안보리 내 이사국 간 갈등에 따른 역학관계에서 자유롭다라며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면에서 이전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단점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출범해 그간 대북제재 이행 감시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보리는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하는 결의를 매년 채택해왔는데 지난 4월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 임기 연장이 무산되며 지난 5월 해체됐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기구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를 게재하고 MSMT가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며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